안녕하세요. 투자 이슈 이소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완전히 시장도 올랐지만 개별주 천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개인들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 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시장을 우리 동학 개미 운동에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식 이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67% 그리고 코스닥 1.48% 나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이었는데 종목별로는 급등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요. 특징적으로 석유화학,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흐름.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기계,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 뭐죠? 경기, 민감주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을 받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죠.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죠. 미국의 5G 대규모 수주 버라이즌 쪽으로 수주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5G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그러한 종목군들 뭐 그린 뉴딜 펀드라고 하죠. 그들 종목군들이 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완전히 일어났고요. 개인들의 힘,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장 상황을 뜨겁게 만드는 힘, 아주 좋은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요, 유동성 장세인 거는 분명한데 주변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이 7천억이군요. 예, 7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 초반 미국 시장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뚝 떨어졌었는데 다시 바로 급반등 시켜버렸죠.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잠시 보시면은요. 나스닥 추이를 보면은 장중 5%까지 하락했었는데 낙폭을 줄였다. 이런 개념의 안도세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 발표가 됐는데 나름 양호하다라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역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인데 이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 증시 역시 잠깐 보시면은요. 예,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올려붙이는 흐름. 개인의 영역 안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일 뒤죠. 쿼터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것을 앞두고 외국인의 이 포지션, 기관의 포지션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여기서 내버려 두는 그런 흐름이에요. 포지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포지션인데 뭐 섣불리 얘기할 수 없고요. 지난 금요일은 또 반대였으니까요. 기관은 그 반대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 하지만 순환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동성. 왜 그러냐? 미국 증시 상승세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고객 예탁금 부분인데요. 카카오게임즈 IPO 때문에 돈이 쑥 들어왔었죠. 그 IPO가 끝나고 나니까 쑥 빠지는 흐름입니다. 13조가 빠졌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던 흐름 안에서 13조 쭉 빠지면서 다시 7월 수준, 그러니까 4조 7천억,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은 불안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나스닥을 보시면은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폭락을 했었습니다. 5%. 그런데 장 후반 낙폭을 줄이면서 1.2%까지 낙폭을 줄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지난 밤에 플러스 전환 반등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고점은 일정 부분 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기억 안 나시면 위에 느낌표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일정 부분 반등은 가능합니다만 소위 이거를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프로페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 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형, 사형제도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점 분위기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고점이 형성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원인 제공이 있었죠. 손정희, 일본이죠. 소프트뱅크 회장, 다들 아실 겁니다. 아주 거부고 투자가죠. 이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 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이거 다 어떤 종목이죠? 주도주였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끌고 왔었던 주도주였습니다. 길게 보면 3월 달부터죠. 그런데 주식을 사기도 했지만은 콜옵션, 파생 상품이요. 콜옵션을 샀습니다. 얼마 샀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7,500억 콜옵션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40억 달러. 이게 레버리지거든요. 콜옵션으로 레버리지를 건 거예요. 한 10배 수준 됩니다. 그러면 4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 정도. 레버리지를 잡고 40조 원을 쳤다. 그래서 끌어올렸다. 그러면 반대급부로요. 다른 헤지펀드들이 도와줘서 끌어올릴까?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게 노출이 되고 여기에서 한번 그걸로 우당탕탕 전쟁이 난 거죠. 그러면 대부분 꼭지를 일단 단기적으로요. 꼭지를 기록해서 여기 돌파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나스닥 선물 한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휴장이니까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중국 상해 증시 한번 보시죠. 고공권 돌파를 하는 듯 하다가 실패했고 돌파를 또 하러 가는 듯 하다가 또 실패를 했는데 전 저점을 이탈하는 1.87% 하락이 나옵니다. 전 저점을 깼거든요. 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주변 증시, 미국, 중국, 우리나라의 수출 상대국이죠.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인데 여기 증시가 그닥 좋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제 판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투자 전략 보시죠.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이 아니라 2,000이죠. 2,280포인트에서 저점 매수를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깨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2,330포인트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아침 투자 전략에서도 여기에 지지 테스트를 보면서 저점 매수 2,330포인트는 지지되는 흐름입니다. 즉 시장 유동성 그것을 가지고 시장은 종목별 순환매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 미국 증시, 중국 증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환경 안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고객 예탁금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 더군다나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난 금요일 전략 그대로 저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여전히 한 번에 돌파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갈수록 현금 비중을 주식을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주로 이익 실현을 해서 좀 기다려서 다시 저점 매수를 잡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투자 전략을 놓고 보면은요. 그동안 급등을 했었던 미국 주식도 똑같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미국에서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기존 주도주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흐름 안에서 지난주 중반부터 나타난 현상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이루고 있다, 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한 방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풀려서 끝났거든요. 거기다가 롯데케미칼, 조선주, 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경기 민감주잖아요. 미국의 이러한 흐름을, 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기존 주도주라고 여겨지는 종목군 잠시 쉬는 동안 이들 종목이 올라갈 거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목별 복귀를 잠깐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태양광, 풍력, 불 붙었나? 라는 주제의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상승 출발할 겁니다. 그렇죠? 다 상승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상승 출발해서 위로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49,000원 전후에서 매도라고 문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매수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 회원들, 무료 회원들께도 같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2만 원이면은 뭐 5만 원 선이니까요. 150% 수익이잖아요. 마무리 지어야죠. 지을 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매도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저는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인데 어디까지 조정을 보느냐, 그거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투자 전략에서 그 부분 복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유니슨을 보시면은요. 오늘 거래 정지됐습니다. 단기간 내에 너무 급등했죠.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거래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종목만 내일 상승 출발해서 약간 같은 맥락으로 혹은 보합 수준에서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환 물량 발표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 꼭지를 달았죠.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음봉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45,000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46,65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4만 원에 끝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시초가에서는요. 12%, 13%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잘 제시해드린 거죠? 잘 제시해드린 거 맞죠?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동국 SNC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국 SNC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윗골이 달리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날 떠서 시작할 겁니다. 상승 출발할 텐데 위로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하시죠.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투자 전략이 일단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종목 더 있죠. CS윈드입니다. 시작해서 여기 위에서 시작한 겁니다. 쭉 올라가서 14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지금 종가까지는 15%죠. 시작해서 위로 쭉 올릴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처리하셨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차트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끝나니까요. 고점에서는 16% 마이너스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 잘 투자 전략 전달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들 종목들 끝이냐?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로는 고점 형성했고요. 중기 이후 중기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점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중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때의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들 종목군들 제가 매수 진입 시기 그리고 진입 단가까지 장중에 VIP 회원들께는 바로 드리니까요. 우리 VIP 회원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종목군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은 관심주 앞서 말씀드렸었던 경기 민감주 최근에 올라왔는데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석유화학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고요. 좀 조정을 주면 그때 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현대건설기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죠. 2만 원 아래에서부터 추적을 해왔던 그런 종목인데 한번 올라갔다가 쉬고 다시 두 번 올라갔다가 쉬고 이제 올려붙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 이러한 기계라든가 산업재 섹터에서의 흐름 그리고 금융주 섹터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내일 관심주로 한번 제시를 하면서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 제가 금요일 오늘 시작 이후 위로 쭉 뻗어 올릴 때 이 실현하십시오. 태양광주 그리고 풍력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늘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라고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신청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지난 금요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존과 반대로 됐죠. 이서구의 주식 이슈를 월수금으로 하고요. 화목을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로 교체를 해서 월수금 주식 이슈 화목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로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이죠. 화요일이니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이서구 주식 주도주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